통장에 3억 원이 있는데 단 1원도 찾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치매가 오면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 실제로 생깁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배우자도 자식들도 그 돈을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치매 어르신들이 보유하신 자산이 약 154조 원. 그런데 그 돈 가운데 상당수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있어도 못 쓰는 상태로 묶여 있습니다. 오늘은 평생 모은 돈을 정작 가장 필요한 순간에 쓰지 못하는 이유와 그걸 미리 막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큰 외삼촌 이야기인데요.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십니다. 생활비를 쓰려고 통장에서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가셨어요. 혼자 어려우니까 따님하고 같이 가신 거죠. 저한테는 사촌 누나죠. 번호표를 뽑고 통장도 보여주고 신분증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 외삼촌 표정이 갑자기 바뀌더라는 거예요. 왜 내 돈을 빼려고 하지? 이 말 한마디에 창구 직원이 거래를 멈췄답니다. 돈 인출을 못했대요. 가족이 같이 있었는데도 인출을 못한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치매가 간병비다 병원비다 돈을 없애는 병인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돈을 못 쓰게도 만드는 병이구나. 우리나라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이 갖고 계신 재산이 154조 원입니다. 서울시 1년 예산이 51조 정도 됩니다. 서울시 전체 살림살이의 3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근데 이 돈 중에 상당수가 지금 이 순간 아무도 못 쓰고 그냥 묶여 있습니다. 재산의 주인인 본인은 판단력을 잃어서 못 쓰고요. 가족들은 권한이 없어서 못 씁니다. 심지어 평생 내온 내 보험금까지도요. 치매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중에 정작 보험금 청구를 대신해 줄 사람을 지정해 두신 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대리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신 분들이 2021년에 26%,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23%, 오히려 더 줄었죠. 뭐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닙니다. 근데 결국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건 내가 치매가 걸려서 의사 판단을 못하면 자식이나 나를 보호해주는 누군가가 대신 돈을 청구해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대신 청구할 사람을 정해놓으신 분들이 10분 중에 3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명 중에 7분은 위기가 왔을 때 그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가족이 있는데 괜찮은 거 아니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후견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시간도 걸리고 절차도 번거롭겠죠. 당장의 병원비와 생활비가 필요한 가족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어떻게 모을지만 고민합니다. 그런데 돈을 어떻게 쓸 수 있게 만들지는 거의 준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들 직장생활 하면서는 회사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휴가를 가면 대리 결제자를 지정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없어도 시스템은 돌아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 가정은 그렇게 안 하죠? 내가 갑자기 판단을 못하게 되면 누가 내 통장을 관리하고 누가 보험금을 청구하고 누가 병원비를 낼지 정해두지 않은 집이 훨씬 많습니다. 결국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건 마음만으로는 안 된다. 구조가 필요하다. 다행히 지금 실제로 이런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4월부터 치매 안심 재산관리 서비스라는 시범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협력해서 공공신탁 방식으로 재산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신탁은 맡긴다는 거죠. 신청 건수가 한 달에 120% 넘게 급증할 정도로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7월부터는 보험 대리인 청구 제도를 개선해서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을 묶어서 무기명으로 지정할 수가 있게 됐어요. 말이 좀 어렵죠? 기존에는 가족 중에 어떤 한 사람을 지정을 해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도 받아야 했고 기명 방식이라고 이름을 기입해 둔다. 한 사람만 지정해서 그 사람만 나를 대리해서 청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무기명 방식이 가능하다. 무기명, 이름을 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직계 좀비속,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손자, 손녀까지 이 사람들 중에서 대리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많이 편리해졌죠? 또 과거에는 주로 치매보험에만 대리 청구 제도가 있었는데 암, 뇌질환, 심장질환 같은 중증 질환의 경우에도 대리 청구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근데 이 제도들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신청해야 작동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렇게 내가 평생 아끼고 돈만 모은다고 다 내가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가입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 정말 나를 위해서 돈을 바로 쓸 수 있는가? 나는 의식이 없어. 내 배우자나 내 자식이 나를 대신해서 찾아 써야 되는데 그게 되는지. 보험은 청구를 해야 보장을 받는데 청구할 사람이 없어. 이러면 안 되죠. 결국 이것도 똑같습니다. 평생 쌓아온 내 자산, 내 인생, 내 가족을 의지가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구조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지금 보험사들이 알림톡이나 문자로 계속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거 본다고 아시겠어요? 모르시잖아. 야야, 보험사에서 뭐가 왔긴 왔는데 뭐라 하더라? 이러시잖아요. 지금 날씨가 무지 덥죠? 여름철에 뇌, 심장, 혈관 질환 발병률이 겨울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애들 방학이고 휴가철이잖아요. 부모님 댁에 한 번씩 방문하시고 안부도 좀 챙기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가셔가지고 알림톡이랑 문자 이것 좀 같이 확인해 드리세요. 좋은 제도가 생겼으면 활용을 하셔야지. 혹시 모를 위기를 대비해서 대리 청구 제도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154조 원이라는 돈이 지금도 못 쓰는 상태로 묶여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154조 원 안에 우리 부모님 목도 포함될 수가 있어요. 돈이 없는 것은 뭐 당연히 힘들죠. 그런데 돈이 있는데도 못 쓰는 상황이 발생하면 더 절망적일 수도 있는 겁니다. 평생 힘겹게 모은 내 재산이 위기의 순간에 작동할 수 있게 준비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미리 대리 청구인 지정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나는 지정했다, 안 했다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아마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평생 일궈온 내 재산을 지키고 내 부모님과 내 자식들을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것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도반장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